이번 주제는 과정 중심 교육 또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하하츠 사업자는 제공하는 정규 프로그램 내에 근거 기반 학습이라든가 개념 기반 학습에 대한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과정 중심 교육 또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 과정 중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배경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과정 중심 교육은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소개했었죠. 그 다음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나옵니다. 과정 중심 교육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죠.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계획.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냐? 교사로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냐?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 이 지점인 거죠.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요 내용만 봐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다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이제 총괄평가라고 하면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얘기하죠. 총괄평가를 지양한다고 했어요. 간단해요. 예. 총괄평가 열심히 해봐야 성적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21세기 필요한 역량을 길렀다 또는 성장했다라고 볼 증거로 쓰이기에 제한적이잖아요. 예.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환유, 피드백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또래와의 협력 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 또는 과정 중심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성장 때문인데, 그 성장의 결과는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래와의 협력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협력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학습 역량이기도 하고, 21세기 또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총괄평가 가지고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협력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잖아요. 핵심 역량. 이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협력 학습이고, 그 외에 기타 이제 각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갖는 이유도 역시 이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에 있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지, 특정한 과목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학을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이 수학자가 되게 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는 건 모두가 다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직업만을 목표로 또는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총론의 평가 내용에 보면 또 10가지 지침을 나오는데, 그 중에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수업 학습의 질까,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 수업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수업과 학습의 질. 그 다음에 이런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측면, 전인교육 말하는 거죠.
예, 성장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배경에 개정을 이렇게 미래학 사회에 그죠? 그래서 미래교육 얘기 많이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고 뭐 역량중심 교육 얘기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은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환경에 맞도록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계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거죠.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가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이 제한되고 이렇게 나오죠. 세부적으로 미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즉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2015, 2022 개정교육과정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을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과정 중심 평가 또는 과정 중심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셨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학생이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진술하라. 요거는 이제 그 성취 기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의 세 가지 차원, 이건 내용 체계의 세 가지 차원이면서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돼요.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학습 결과로 진술을 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과정 중심 변화에 반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잖아요. 예, 이 결과 중심의 진술이 아니고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요렇게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역방향 설계라고 하는 것도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 그럼 뭐 성취 기준은 지식의 과정이나 가치 태도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과 교육 과정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성취 기준을 성취하게 해주는 교수 학습법 또는 교수 전략을 결정하고요. 이거에 맞게 평가 기준이 설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취 기준을 이건 역방향 설계 영상에서 더 확인하시면 되는데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 학생들의 학습자 니즈를 반영하거나 학습자가 교수자와 함께 이 핵심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Understanding by Design,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긴스 앤 맥타이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위긴스 앤 맥타이가 이 Understanding by Design 이 저서에서 역방향 설계를 제시하고 역방향 설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아이디어를 정립하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일관된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과정 중심 교육이다, 과정 중심 평가다라고 하는 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걸 반영한 교수 전략, 수업 설계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또 넘어갈까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준비한 건데 여기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른 인재상의 변화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봐.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뭐냐? 그냥 막연하게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 창의융합형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의융합적인 인재가 양성되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성취와 평가 기준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과 내용 중심이었다면 내용은 이제 덜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배워봐야 써먹지 못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내용들을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내용을 생산하는 능력, 그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바로 소통하는 능력,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 과목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역량이 길러졌느냐? 이게 길러졌다면 21세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평가의 교육적 기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중심 교육을 우리는 과정중심 평가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째, 학생들이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들어보면 그냥 너무 일반적인 말 같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교수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면 이 얘기라고요. 내가 하는 수업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요. 어른들하고도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친구들과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서로 존중해 가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해 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역량의 변화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뭐 어쨌거나 교수 학습 과정에서 이 평가가 중요하게 되면서 다시 기존에 있는 총괄 평가, 점수화시키고 등수 매기는 거, 이걸로는 안 되고 수행 평가와 형성 평가를 강조해요. 저는 수행 평가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형성 평가가 있으면 되는 거지 수행 평가는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라고 뭐 부르기는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형성 평가를 모든 교육 과정에서 제공해야 되는 거죠. 수행 평가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일상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서는 사실은 형성 평가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성주의의 철학과도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행 평가와 형성 평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수행평가를 조금 더 찾아보면 협력형 수행평가가 과정중심 평가에 더 적절합니다. 왜요? 의사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니까.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한 능력이라고요. 그때 아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1세기 학습 역량, 그러면 21세기 학습 역량을 뭐 너무 상식적인 거긴 하지만 4C라고 불러요. 4C. 그죠? C가 4개니까 S가 붙겠죠. 그래서 뭐 다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다음에 뭘 것 같으세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자체만을 가지고도 뭐 우리가 좀 한참 또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나? 비판적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선입견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정말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collaboration, 협업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협력보다는. 협력은 cooperation이거든요. collaboration이 아니라, 이게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collaboration과 cooperation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creativity예요.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 네 가지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데 문제 없나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세상을 이해하는데 비판적 사고를 하고 있나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업하고 있나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나요? 주어진 것만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 던질 수 있어요. 이 핵심 역량이기도 해요, 이게.
이걸 길러주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르려면 수행평가조차도 협력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수행평가에서 기대되는 교육 성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다 이 얘기를 쭉 보시면, 예, 이제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4C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제 해결, 협력, 소통, 뭐, 친구들과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게 다 이 얘기예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뭐, AI 교육 시대의 학습 역량 뭐냐? 이 네 가지입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냥,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막 뭐 챗GPT 활용해서 갖고 온 걸 읽어보면 이거 챗GPT 한 것이 티가 나요. 대표적으로 그거죠. 깊이 못 들어가요. 사고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표면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게 수려하게 잘 쓴 것 같은데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물수제비라고 하나요? 맞나? 그 왜 돌을 그 강가나 이제 호숫가에 던졌을 때 이렇게 첨벙첨벙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표면만 건들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0% 잡아내더라고요. 읽어보면. 깊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이유는 내가 그렇더라고요. 챗GPT한테 질문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압도당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꿀 만한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는 비판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 나와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그걸 또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4C를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건 능력이었었는데 일반적인 능력이었었는데 이제 역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형성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밸리에이션 자체가 총괄평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형성평가는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총괄평가는 지양하거든요. 대신 formative assess, formative는 이제 형성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게 교수 전략이죠. 그죠?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학습해 나갈지,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 이게 formative거든요. 이거 assessment예요. evaluation이 아니라고요. 예? evaluation은 점수화 시키는 거고, 어세스먼트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에 가까워요. 이거는 진단평가 같은 거죠. 하여튼 번역을 좀 평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너무 점수나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뭐 여기 형성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너 이 점수 나왔어. 더 노력해봐가 아니라 이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 점수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 만든 산출물이라든가 아이들이 협업하는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보고 얘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네 교육 환경에서 이 형성평가를 제대로 한다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럼 형성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실 환경, 뭐 학교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것이 21세기의 교육이고 2015 개정 교육과 2015는 죄송합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이니까 그러면 모든 그 행정이나 교육 정책이 그거에 맞춰지도록 좀 제대로 좀 정리돼 가고 있죠, 지금. 그죠? 여기 보면 또 나와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서 스스로 개선하게 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을 촉진시켜서 창의적인 역량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형성평가가 원래 갖고 있는 취지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말하는 것 또는 21세기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형태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등한시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적인 거나 뭐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교육학적 이유가 아닌 문화, 정치,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 형성평가를 좀 등한시했다는 거죠. 그죠? 원래 이게 맞는 교육인데, 전인교육 하면 형성평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등한시하다가 21세기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 인재가 갖춰야 된 역량을 보니 그것이 형성평가가 원래 추구했던 거, 그러니까 본래 교육이 추구했던 것이라는 거죠. 자, 어세스먼트에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뭐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건데, 어세스먼트 이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하면 이제 방법과 척도 가지고 채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채점하고 뭐 보고서 작성하는 건데, 이밸류에이션 보시면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의 학습에 대해서 제공하는 피드백이에요. 교사가 학생에게 요거예요. 요거. 어세스먼트는 뭐라고요?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이에요. 처음 보시죠?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세스먼트에 기반적으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목적은,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교사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기 학습에 대해서. 그러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 학생의 성장 과정, 학습 목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어떤 학습 스타일,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적절한 교수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어세스먼트예요, 원래. 그리고 심지어 총괄평가도 영어로 썸머티브잖아요. 썸머티브. 평가, 이거. 포머티브, 형성평가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총괄평가는 썸머티브 어세스먼트예요. 이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하이라이트 할게요. 어세스먼트라고. 이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교사에게 자신의 학습에 대해서 제공하는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교육은 상호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 다음에 그 외라고 하기보다는 또 학습의 주체인 학부모와 보호자, 지역 사회까지 이게 양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좋은 교육이다,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뭔가 그동안 뭐가 잘못되어 왔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뭐 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으로 막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 거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이게 포머티브 어세스먼트입니다. 서머티브는 아까 이렇게 점수화 시키는 거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서머티브 어세스먼트 결과를 그러니까 점수화, 이밸류에이션화 시켜버리고 그걸로 학생을 평가해서 평가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삶의 희망을 버리게 한다든가 자기의 꿈을 접게 한다든가 성장을 멈추게 한다든가 그러면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죠. 그런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는 거니까 시민으로서. 그죠? 교육학이 사회과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근데 이런 또 얘기를 해요. 공정한가? 과정중심평가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정중심평가가 훨씬 공정해요. 그러니까 총괄평가보다 형성평가가 훨씬 공정하다고요. 이 공정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이거잖아요. 다양한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오해. 공정성이 부족하다. 아니 모두가 시험 봐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등수를 매겨서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주는 거. 이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경쟁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 가지 경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공정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출발선상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때 그거를 공정성, 에쿼티 또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 에쿼티, 형평성. 그러니까 우리는 좀 평등성을 공정성하고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평등성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적용하는 거죠. 너도 사탕 하나 가져, 나도 사탕 하나 가질게 이런 거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얘는 지금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장 사탕이 2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얘에게 2개를 주는 것이 공정한 거고 그걸 형평성, 에쿼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교육은 에쿼티와 저스티스를 추구하는 거지 이퀄리티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정 중심 평가에서 공정성 또는 이걸 페어니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페어니스 일반적인 언어로. 이 개념은 객관성과 신뢰성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해요. 예, 객관성과 신뢰성.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으면 객관적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수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객관적이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뭐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관적인 거는 그러면 비과학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이해죠. 예. 예. 이거 뭐 너무 긴 얘기라.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일종의 챌린지. 그렇게 믿으셨다면 좀 챌린지 하는 거 그렇지 않다. 형성평가의 피드백은 교수학습 활동이 순환하도록 연결고리 기능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러면 다시 이런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야 진정한 교육이 뭐지? 왜 우리는 이런 공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런 개념들이 기존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했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형성평가가 주류를 이루게 하는 교육 과정이어야 하는 건데, 그죠? 그러려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전인적인 접근, 그다음에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래서 너무 많은 다른 것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써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 2022년에 많이 나왔던 거죠. OECD 평가해가지고 뭐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서 특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더라 뭐 이래서 이제 굉장히 떠들썩했고 이 이후로 이제 문해력 교육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온라인 교육의 문제다,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정 중심 교육,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 계속 잘 이루어져 왔었다면, 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순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의 노력으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핵심은 하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여하튼 간에, 이 과정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것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개별 학생들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과거보다 훨씬 학습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패턴, 이런 것들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아주 한 가지의 방법만 고집스럽게 또는 총괄평가 중심의 점수화되어 있는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매우 학생들의 역량 개발 또는 이 미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수업 내용이 있고 이 교육 과정 커리큘럼이라고 불렀네요. 예, 과정 중심 평가는 어떻게 형성되냐 이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뭐 어쨌거나 그 교육 과정 그러면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뭐 학습 목표, 학습 내용, 교수 전략, 그다음에 평가 이렇게 보통 4가지 또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학습 경험까지 해서 5가지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평가와 수업과 교육 과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를 가장 중심에 놓는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평가가 formative assessment라고요. evalua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summative assess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가는 formative assessment. formative는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형성되어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학습 목표. 그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그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평가를 중심에 놓는데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루브릭이라고 불러요. 루브릭. 그걸. 또는 평가 기준이라고 하셔도 돼요. 루브릭. 아시죠? 네, 표로 만드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아까 어세스먼트는 학생이 자신의 그 공부의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주는 피드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협업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루브릭이 핵심에 있냐?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왜 정가운데 있냐, 평가가. 왜? 이게 계약서인 거예요. 이게 계약서. 공부에 대한 계약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로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루브릭이라고요. 그래서 루브릭과 피드백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피드백의 영역이 확장되고 루브릭은 피드백의 직접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루브릭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체계의 세 가지 또는 성취 기준의 세 가지 차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에 맞게 루브릭을 만들어 봤냐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하츠 사업단에서 이 디지털 교육 혁신의 핵심은 교사 역량을, 교사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기르는 건데, 뭘 길러야 되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어떤 그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소프트웨어나 AI 코스웨어나 AI나 다양한 AI DT까지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건 내가 조금만 시간만 들이면 또는 더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협업하면 될 문제인 거지. 물론 내가 좀 알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평가의 주체가 학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21세기 교육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건 본래 구성주의가 추구했던 원래 철학이에요. 학생이 학습의 주체다. 이 말은 그냥 구성주의의 믿음이라고요. 그걸 그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피드백 기능이 달라졌어요. 성취 기준을 향한 노력과 성장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역방향 설계에서도 제시하듯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이미. 그 다음에 지식 외에,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창의성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이런 어떤 감성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의 과정기는 가치 태도, 세 번째, 가치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그 가치 태도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가 루브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브릭을 가지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IB 프로그램에서는 더욱더 그러해요. 제 경험상으로도 한 학기 내내, 루브릭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 문제를 해결했고 이 정도 했는데 그것이 루브릭에 따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또는 내가 이해한 루브릭의 이 내용들이 맞는 건지 이것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게 그 한 학기 동안 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루브릭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다거나, 그죠? 성취 기준을 만들 때에도 지식의 과정에는 가치 태도를 그냥 퉁 쳐가지고 지식 중심으로 쭉 교과 중심으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단원의 목표, 그러니까 지식적인 목표만을 중심에 두고 간단한 루브릭을 짜본 이런 경험으로서는 이게 아주 크게 도전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복잡한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건 아니어서 이 관점의 뭐랄까 차이라고 할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21세기에 필요한 교육을 이렇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서머티브, 여기 맨 밑에 서머티브 어세스먼트하고 포머티브 어세스먼트, 총괄 평가하고 이제 형성 평가로 크게 나누긴 하는데, 또 다른 어떤 레퍼런스, 그러니까 문헌에 보시면 다이어그노스틱 진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또 핵심으로 보기도 하는데, 포머티브하고 이 진단하고 형성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보세요.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기 어세스먼트 오브 러닝, 학습의 어세스먼트. 여기는 학습을 위한 어세스먼트. 이거는 학습 전의 어세스먼트, 학습하는 동안의 어세스먼트, 학습이 끝난 이후에 하는 어세스먼트 after learning. 서머티브는 그렇잖아요. 이게 일종의 메커니즘이라고요. 어세스먼트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이 어세스먼트 메커니즘이 잘 순환될 때 여기 가운데 있는 learning, 학습이 제대로,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학습이라 하면 학생의 성장인 거죠. 역량의 개발인 거고요. 그죠? 어디 영역에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이해되시죠? 이게 학습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의 교육이 썸머티브에 집중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던 거죠. 근데 이제 깨달은 거죠. 21세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안 되니까. 그 전까지 괜찮았었는데. 이해되시죠? 나빴다가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디지털 교육 혁신, 대전환, 그다음에 뭐 21세기 교육,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미래 교육 이런 말들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존 하티라는 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거예요. 이분이 여기 보시면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찾아보시라고 링크 있어요. 비저블 러닝, 보이는 학습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2018년에 252개의 그 학생들의 영양 교육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을 메타 연구를 통해서 쭉 리스트업 한 거예요. 뭐 100%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힌지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경첩이라 그러잖아요. 힌지, 경첩. 걸어 놓는 거고 뭔가를 도약하기 직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업 성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4를 0.4 이게 뭐냐면 typical teacher effect. 아주 전형적인 교사의 영향력인 거예요. 요 범주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범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밥벌이는 하면서, 밥벌이니까 좀 그러네요. 시민으로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기가 꿈도 있고, 뭐 원하는 직업도 있고, 그걸 위한 노력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0.4라고, 0.4. 그러니까 평범한 학교에 평범한 학생이 갖는 어떤 학업 성취 또는 효과, 역량 이런 것들이 0.4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힌지 포인트로 이게 넘어가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1.0까지 나왔는데 1.0이 넘어가는 것까지. 그 중에 피드백, 여기 보면 formative assessment. 그죠? 그 다음에 피드백, formative assessment에서도 피드백이 갖는 거는 0.7이에요. 0.4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존 하티도 피드백을 얘기하고 하면서 어세스먼트를 얘기하면서 티처가 학생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티처에게 스튜던이 티처에게 주는 것을 피드백 또는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라고 강조해요. 제 말이 맞죠? 그냥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정통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게 학습 구성에 있어서도 어세스먼트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make sense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맞다고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리스트 한번 해가지고 한번 뭐 강의 나가시거나 이럴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제일 여기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게 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맨 위에 탑 3가 뭐냐. 맨 위에 보세요. Collective Teacher Efficacy. 최근 걸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힌지 포인트 0.4 여기 수준인데 넘어갔었잖아. 이만큼이나 0.57 그죠? 4배 가까이 되잖아요. Collective Teacher Efficacy 이거예요. Collective Teacher Efficacy. 나중에 하나하나 보시면서 물론 이렇게 mnemonics 뭐 이렇게 흉내내는 거, 그다음에 rehearsal and memorization 암기하는 거 이거 효과적이에요. 암기 교육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 모든 걸 암기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이거 보세요. 근데 더 높은 건 이거예요. Collective Teacher. 그러니까 학교 내에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높은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을 이루어서 마치 학생과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뭔가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들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연구하셔서 강연하실 때 좋은 소스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과정중심 교육이 이런 거라고요. 과정중심 교육이 막연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과정 중심 교육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이 이제 비로소 학습의 주체가 되고 학습 과정에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이끄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 그런 평가 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이거죠. 이 테두리 내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어떤 특정한 지식 습득으로만 되어 있다면, 가치 태도나 과정 기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 또는 너무 작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건 21세기에 맞는 교육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건 과정 중심 교육도 또는 과정 중심 평가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테두리 내에서 소통하고 성찰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학생 스스로와 학생 교사 간의 협업 과정이에요,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AIDT에서의 말하는 상호작용 주체들에 대해서 우리 인하학습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그 매트릭스 보시면은, AIDT의 서비스와 기능뿐만 아니라 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생과 학생 자신, 그러니까 AIDT가 중개해서 학생이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게,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더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과 교사 간에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때 AIDT가 최고의 학습 효과,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미디에이터, 뭔가 이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략이 이게 과정 중심 교육에 맞게 제시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협업의 근간은 상호 약속 의무를 반영한 계약서, 즉 루브릭이다. 핵심으로 보자면 루브릭이 바로 과정 중심 교육의 핵심적이다. 이걸 저는 교수 학습법적인 이해, 페다고지적 이해라고 해서 정의를 한 것입니다. 과정 중심 교육 또는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해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